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이란 미국 전쟁, 3월 14일 하루가 이 전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전기요금, 난방비, 그리고 노후자산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월 14일 새벽, 미국 중부사령부 CENTCOM이 전 세계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 카르크 섬에 90개 이상 군사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다. 카르크 섬.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바로 이 섬 하나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이란의 돈줄이자 심장입니다. 미국이 그 심장을 겨냥한 겁니다. 기름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아직은요. 그 순간 세계 주요국들은 일제히 긴장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유럽,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 왜 이 하루가 전쟁의 분수령인지, 왜 이게 우리 삶과 직결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개전 당일 사망했고 이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연달아 제거됐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개전 첫날에 사실상 붕괴된 겁니다. 3월 14일 현재 이란에서만 최소 1,444명이 사망하고 1만 8천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레바논에서도 77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5명이 숨지고 3,3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군사적 피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호르무즈가 막혔다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호르무즈는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하루 2천만 배럴입니다. 이 물길이 막히면서 중동 산유국들의 일일 석유 수출이 무려 60% 급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국은 석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LNG도 카타르와 UAE에서 14% 이상 가져옵니다. 이 전쟁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리고 3월 14일 이 모든 긴장이 한 점으로 집중됐습니다. 바로 카르크 섬 폭격 발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월 14일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당사국들, 주변국들, 강대국들, 그리고 세계 언론이 이날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 CENTCOM은 3월 14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군이 카르크 섬에 대규모 정밀 타격을 실시했으며 해군 기뢰 저장 시설, 미사일 저장 시설 등 90개 이상의 군사 목표물을 파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즉각 이렇게 썼습니다. 이란의 크라운 주얼 왕관의 보석, 카르크 섬의 모든 군사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했다. 품위를 위해 나는 석유 인프라는 타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선박 운항을 방해한다면 나는 즉시 이 결정을 재고할 것이다. 재고할 것스. 이 말이 핵심입니다. 기름은 살려뒀다. 하지만 다음번엔 없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행을 위한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호르무즈 연합을 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엑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카르크 섬 자체를 점령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섬을 장악하면 이란 석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경제적 KO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고 반격 위험도 큽니다. 트럼프는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뢰 부설 선박 30척 이상을 격파했다고 발표하며 이란의 호르무즈 위협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3월 14일 현재까지 이란에서 약 7,600회, 레바논에서 1,100회의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이날 카르크 섬 공격을 환영하며 전쟁이 승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13일부터 14일에 걸쳐 이란 서부 하메단 지역의 혁명 수비대 IRGC와 바시즈 민병대 사령부를 집중 타격했고 타브레즈, 로레스탄, 시라즈, 카라즈, 콤, 데즈풀, 시르잔, 사난다즈 등 이란 전역 주요 산업 군사시설을 겨냥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에 의해 UNIFIL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으며 UNIFIL 측은 여러 순찰대가 비국가 무장 세력으로 추정되는 집단의 총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까지 레바논 사망자는 773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란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CNN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에만 차단돼 있다. 다른 나라 선박은 지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경고는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아라그치는 이란의 에너지 시설이 공격받는다면 이란군은 해당 지역 내 미국 회사 또는 미국이 주주인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ADNOC, 카타르 에너지, 쿠웨이트 마이너스 모두 미국 자본과 기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발언은 걸프 전체를 전장으로 확대하겠다는 위협입니다. 실제로 이날 아라그치는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의 군함 파견 요청을 향해 미국이 이제 구걸하고 있다고 조롱하며 주변 형제국들에게 외국 침략자들을 추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쟁 당사국이 아닌데도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걸프 산유국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이날 동부 지역과 빈 공지 MT 쿼터에서 드론 6대를 요격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군도 이날 날아온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성공적으로 요격했습니다. UAE에서는 이란의 공습 파편으로 중동 최대 석유 환적 항구 중 하나인 후자이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원유 및 정제유 선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아흐마드 알자베르 공군기지 인근에 미사일 2발이 떨어져 군인 3명이 부상을 입었고 국제공항 레이더 시스템 일부가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세계 최대 원유 수출 항구가 봉쇄되고 우회 항로였던 후자이라마저 불안해졌습니다. 중동에서 기름이 나오는 모든 출구가 막혀가고 있는 겁니다. 로이터는 걸프 아랍 국가 수도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시작하지도 않은 전쟁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이 전쟁에서 가장 복잡한 포지션을 취하는 두 나라, 중국과 러시아를 봐야 합니다. 위키피디아와 국제 분석 기관들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공개적으로는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강하게 규탄하면서도 군사적 직접 개입은 피하는 전략적 자제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미군 배치 정보 등 정보 지원을, 중국은 미사일 부품 등 간접 물자 지원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이 전쟁에서 조용히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유는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습니다. 발트해, 흑해, 태평양 루트로 수출됩니다. 중동 원유 공급이 막히자 인도와 중국은 러시아 원유에 더욱 의존하게 됐고 러시아 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바크는 공개적으로 공급 확대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가 상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중국 석유 수입의 약 45에서 50%가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중국은 백사일치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 단기 충격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란은 3월 5일 호르무즈 봉쇄는 미국, 이스라엘, 서방 동맹국 선박에만 적용된다고 공식 확인했으며 이후 중국 선박들이 CHINA, OWNER를 선박 추적 시스템에 표시하고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신호라고 봅니다.
중국 깃발을 단 배만 호르무즈를 자유롭게 통과하는 세상. 이것은 세계 에너지 질서에서 중국 편의 서면 혜택을 받는 이중 질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중국에도 군함 파견을 요청했지만 베이징은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굳이 미국을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 혼란이 길어질수록 중국의 전략적 입지는 더 강해집니다. 영국과 유럽의 반응은 한마디로 동참하기 싫다입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2월 28일 이란 반격을 규탄하는 미국, 프랑스, 독일 공동성명에 서명했지만 하늘에서의 정권 교체는 믿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국은 미군이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와 RAF 페어포드 기지를 방어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직접 군사 참여는 거부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MBC 인터뷰에서 영국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영국이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 혜택을 받았는데 정작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니 오지 않는다. NATO는 일방 통행이다. EU 외교수장 카야 칼라스는 이날 유엔과 함께 2022년 흑해 곡물 협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호르무즈 에너지 수송 안전을 보장하는 협정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계 주요 언론과 전문기관들의 분석을 짚어드리겠습니다. JP 모건 분석. 카르크 섬의 석유 인프라가 실제로 타격받는다면 이란의 원유 수출이 즉각 중단되고 호르무즈에서 극단적 보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 이날 긴급 비축유 4억 배럴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물량이 이론적으로 전 세계 4일치 소비에 불과하며 호르무즈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임시 방편에 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TIME 매거진 전문가 인터뷰. 이란은 카르크 공격을 통해 우리도 걸프 건너편 인프라를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보복이 아니라 에너지 전쟁의 서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글로벌 에너지 정책센터. 이 전쟁이 중국의 전략적 판단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전기화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이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더 디플로맷은 한국과 일본이 가장 심각한 노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은 LNG의 70%를, 한국은 석유의 70% 이상을 이 지역에 의존합니다. 특히 한국의 LNG 수입 터미널 재고는 이날 기준 약 9일치에 불과하다는 한국 국회 공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전쟁이 길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가계의 차원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입니다. 난방비, 전기요금은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집안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단열재 보강, 전기요금이 싼 심야, 시간대 전기 사용 집중, 가전기기 에너지검 마이너스 이런 것들입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은 상황에서 정유, 에너지 관련 ETF나 금 같은 안전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단기 투기가 아닌 분할 매수, 위험 분산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국가 정책 차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3월 14일에 할 마이너스, 그리고 실기고 있는 마이너스 행동들이 있습니다. LNG 비축량 확대와 대체 수급처 확보입니다. 미국산 LNG, 호주산 LNG의 비중을 빠르게 높여야 합니다. 카타르가 봉쇄된 상황에서 우리의 대안은 미국과 호주뿐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한국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 재검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지정학 리스크에 대응하는 근본 해법입니다. 세 번째,
시청자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는 정보 전략입니다. 이 전쟁은 복잡합니다. 미디어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정보를 읽어야 할까요? 세 가지 체크포인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 유가를 매일 확인하십시오. 브렌트유 100달러 이상이면 경제 충격 단계입니다. 120달러를 넘으면 글로벌 경기 침체 신호입니다. 둘, 트럼프 트루스 소셜을 주시하십시오. 이 전쟁에서 가장 빠른 정책 발표는 뉴스가 아니라 트럼프 본인의 소셜미디어입니다. 셋, 호르무즈 통황 상황을 보십시오.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는 순간이 유가 급락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전쟁 종료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을 하나로 모아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3월 14일, 전쟁 15일 마이너스. 이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카르크섬 군사시설 90여 곳을 폭격하며 이란의 심장에 칼을 겨눴습니다. 기름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재고할 것이라는 말로 다음 단계를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에너지 전쟁으로 확전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미국 기업 연관 시설이라면 걸프 어디든 타격하겠다는 위협입니다. 걸프 주변국들은 자신들이 시작하지 않은 전쟁의 포탄을 맞고 있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마이너스 모두 이날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원유 공급의 60%가 멈췄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자제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반사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가 상승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채우고 있고 중국은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 질서의 수혜자가 되려 합니다. 유럽은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버티고 있고 트럼프는 이를 NATO의 배신이라 부르며 동맹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LNG 재고 9일치, 석유 수입 70% 중동 의존. 이 숫자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이 전쟁은 아직 분수령을 넘지 않았습니다. 진짜 분수령은 카르크섬 석유 인프라가 실제로 타격받는 순간,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충격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전쟁이 한국 주식시장과 부동산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6% 급락의 의미, 환율 급등이 여러분의 자산에 미치는 하장 마이너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 정부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반드시 읽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